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실기 모의고사 11회입니다. 스위치 S1, S2, S3에서 직접 제어가 되는 계전기 XYZ가 있는데 L1, L2, L3, L4의 동작이 다음과 같이 점등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 질문에 답을 했는데 얘네들이 논리식이 미리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논리식이 미리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뭐 하자는 거예요? 유접점 회로 그리고 그 다음에 무접점 회로 이대로 그려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대부분 이제 기사보다는 공사기사에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기사 요새 잘 나옵니다. 그래서 L1은요 X, Y의 Z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L2는요 그죠? X 바의 Y의 Z 하나만 돼 있는 거죠. X의 Y 바의 Z에다가 Y의 Z의 바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L3라고 하는 램프는 보니까 X, Y 바의 Z의 바고요. 플러스 X 바의 Y의 Z 바 하고 Y 바의 Z예요. L4는요. L4는 X, Y, Z의 전부 바예요. 얘들을 유접점 논리회로 유접점 회로 완성을 하라고 했는데 잘 보면 X1은 뭐예요? X, Y, Z예요. L4는 어떻게 돼요? X의 바, Y의 바, Z예요. X의 바, 이건 잘못 그랬죠? 그 다음에 Y의 바, Z의 바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놓고 나서 시작을 합니다. 그럼 얘하고 얘는 일단 된 거지만 중요한 얘기 그죠? 중요한 거 그죠? 확인하시면 항상 제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회로의 구조는 대칭해서 그려보고 답을 확인해라. 대칭한다는 게 뭐야? Z의 바의 대칭은 뭐예요? Z겠죠. Y의 바의 대칭은 뭐예요? Y일 거고요. Z의 반대는 뭐예요? 여기는 Z의 바일 거고요. 다시 Z. 여기는 Z의 바. 여기는 뭐예요? Y의 바가 됐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보세요. 얘네 둘이는 해결됐는데 L2만 한번 보자고. L2. L2가 X 바의 Y의 Z. X 바의 Y의 Z. 되네요. 그 다음 뭐예요? X의 Y 바의 Z. X의 Y 바의 Z. 얘도 되네요. X의 Y의 Z의 바. X, Y의 Z의 바도 되네요. 역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해요? 대칭해서 그리면 끝나는 문제였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대칭해서 그리면 끝나는지 모르고서 하면 굉장히 어렵고요. 이 문제는 두 가지 폼으로 존재해요. L1이 여기 있고 L4가 여기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대칭해서 그리시면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자, 두 번째요. L1부터 쭉 그리라고 했는데 잘 보세요. 여기가 X고요. 두 번째가 X의 바라는 표시죠. 그 다음에 여기가 Y, 여기가 Y의 바, Z, Z의 바예요. L1은요, X, Y, Z니까 뭐예요? 여기서 하나 빼고 X, Y에서 하나 빼고 Z에서 하나 빼면 이렇게 연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L4의 경우로 볼까요? L4에 보면 뭐야? X의 바. 이거 아주 간단한 문제죠. X의 바. 요 점 잘 찍으세요. 그 다음에 Y의 바. 그 다음에 뭐야? Z의 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몇 개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지금 보니까 L3만 제가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X의 Y바의 Z의 바고요. X바의 Y의 바, Y의 Z바고 X의 바, Y바, Z예요. 요것만 한번 해보자고요. 요것만 따로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그려놓을게요. 여기가 X, X의 바, Y, Y의 바, Z, Z의 바라 그랬어요. 자, L3만 한번 해봅시다. L3. L3는 여기죠? 잘 볼게요. X, Y바의 Z의 바. 자, 제일 처음에 X, Y의 바, 그죠? 그 다음에 Z의 바. 이렇게 한 개. 그 다음에 X바, Y의 Z예요. X하고 X의 바, Y의 Z의 바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X의 바, Y의, 그 다음에 뭐예요? Z의 바라 그랬어요. Z의 바. 여기 있네. 그렇죠?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X바, Y바, Z예요. X의 바, Y의 바, 그 다음 Z가 된 거죠. 이렇게 연결만 하시면 돼요.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뭐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런 문제는 나오면 이거는 우리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죠. 점수를 많이 주려고 하는 문제구나. 2022년, 계속해서 출제되던 그런 문제입니다. 확인하시기 바라요.
자, 변압기의 중성점, 그죠? 중성점 접지입니다. 변압기의 중성점은 계통에다 접지한다는 건 뭐예요? 계통의 중성점을 대지에다가 접지를 해야 되는데 접지 임피던스에 따라서 이 접지를 나눈다 그랬어요. 자, 네 가지였어요. 뭐 접지 임피던스가 무한대예요. 지락전류가 흐를 수가 없죠. 아, 비접지. 접지가 안 돼 있다. 접지 임피던스가 제로에 가깝다. 거의 뭐예요? 우리가 대부분 쓰고 있는 직접 접지. 접지 임피던스가 저항에 가깝다. 뭐예요? 저항 접지. 접지 임피던스가 오메가 L. 그죠? 오메가 L 뭐예요? 소리액터 접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종류는 네 가지 벌써 답을 했어요, 제가. 그죠? 목적은 뭐냐는 거예요. 주로 우리 계통에서 하는 접지는 뭐예요? 직접 접지하고 소리액터 접지니까 두 가지가 다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접지의 목적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일선 지락 시에 건전상의 대지전이 상승을 억제해주자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일선 지락 시 건전상의 대지전 상승을 억제하니까 전로나 기기의 뭐예요? 절연 레벨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절연비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보호개전기의 동작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보호개전기. 그렇죠? 세 번째는 뭐예요? 과도 안정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 고장 시에도 고장이 안 난 걸로 보고 송전이 계속 가능하다. 그 다음 뭐예요? 지락 아크를 소멸하고 이상전압을 방지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중에 제가 하얀 색깔로 그려놓는 거는 전부 다 뭐예요? 직접 접지에 대한 얘기고, 과도 안정도 증진이나 지락 아크를 소멸하자는 건 뭐예요? 소리액터 접지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언제 직접 접지에 목적을 쓰라는 게 아니죠. 소리액터 접지에 목적을 쓰라는 것도 아니에요. 중성점 접지, 이들을 아우러서 접지 방식에 대해서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죠? 할 수 있다.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요새 중성점 접지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그죠? 많이 나오고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은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돼요. 이거 틀리면 안 되는 문제죠. 자, 이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변류기를 영상 접속시켜서 그 잔류 회로에 지락개전기를 삽입한 겁니다. 선로전압은 66이고요. 중성점에 300옴으로 저항 접지했어요. 변류기의 변류비는 300대 5짜리고요. 송전전력 2만 kW, 역률은 0.8의 지상입니다. 잘 체크하세요. 지상이고요. A상에서 지락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돼? 지락 전류가 여기로 흐를 텐데, 그럼 A상이 지락이 되면 B상하고 C상은 전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내용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일선 지락 시에 건전상의 대지전위 상승은 없는 걸로 보고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여기는 사고가 안 난 상태에서 측정이 되기 때문에 부하전류. 부하전류 미리 측정한 거죠. 여기도 부하전류. 여기도 부하전류가 흐르지만 뒤에는 뭐야? A상은 부하전류도 있지만 뒤에 뭐야? 지락전류도 같이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알아야 돼. 300대 5짜리면 뒤에 5A씩밖에 5A보다 적게 값이 나올 텐데 얘는 5A를 넘어가기 때문에 동작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락 개전기라든지 이런 개전기는 우리 항상 CT를 그려보고 개전기를 그리면 OCR 할 때도 했지만 개전기는 CT의 2차 측에 있습니다. 개전기는 항상 어디 있다고요? CT의 2차 측에 있다. 개전기로 흐르는 전류, 그죠? 릴레이라고 합시다. 릴레이 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1차 전류 구해서 CTB의 역수를 구해야 그거 가지고 계산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시면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놓고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자, 문제가 뭔지도 확인해 봅시다. 문제는 뭐예요? 개전기 흐르는 전류, A상 전류계, B상 전류, C상 전류계예요. 자, 삼상 평행했으니까 요 전류 두 개는 같을 거고요. 요 전류도 같을 거예요. 근데 얘랑 합쳐지니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지락 전류를 구해봅시다.
지락 전류는 임피던스 분의 대지 전압으로 구한다 그랬어요. 얘기됐죠? 그럼 임피던스는 얼마야 지금? 지락이 돼서 이렇게 오면 임피던스는 300오음이에요. 저항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얼마예요? 66,000을 루트 3으로 나눠야 대지 전압이 나오죠. 항상 대지 전압 뭐예요? 성간 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누면 된다 그랬어요. 자, 해서 계산했더니 127.02A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락 계전기로 흐르는 전류, 지락 계전기 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127.02라는 전류가 어디를 거쳐서 나온다고요? 300도 5짜리 CT를 거쳐서 나오니까 CT의 역수 하라 그랬죠? 자, 300도 5에서 계산하니까 2.12A입니다. 자, 두 번째요. A상의 전류예요. A상에 흐르는 전류를 다 구해라. 그러니까 뭐예요? 지락 전류는 지금 금방 구했죠? 부하 전류 계산해야 돼. 자, A상의 부하 전류는 루트 3V 코사인 세타분의 P 하시면 되니까 루트 3 곱하기 66,000V에 역률이 0.8, 전력은 2만 kW예요. 자,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값이 나오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내용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218.69A가 나왔어요. 나오기는. 그런데 A상의 전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부하 전류하고 지락 전류니까 얘랑 더해가지고 다시 CT로 계산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잘 보세요. 얘는 역률이 0.8이고 얘는 저항이니까 얘는 저항이었죠. 얘는 지금 저항이라 해서 그냥 저항이잖아요. 맞아요? 저항 접지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얘는 역률이 1이고 얘는 역률이 0.8이니까 둘이 그냥 못 더하죠. 아, 그래서 다시 계산해 보는 거예요. 자, 얘를 A상의 부하 전류 값을 계산하니까 어떻게 계산이 된가요? 우리 항상 부하 전류 지상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전압이 있고 전류가 여기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했어요? I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J의 사인 세타로 했겠죠? 그러니까 요거에다 계산하니까 어떻게 돼요? 218.69에다가 0.8 마이너스 J 0.6 역률이 0.8, 우효율은 0.6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이 됐을 거고요. 요게 A의 부하 전류예요. 그럼 전체 A상의 전류를 구해보면 이렇게 해보자고요. 자, 전체 A상의 전류를 구해보니까 원래 아까 요거에다가 얘들 계산해야죠. 전체 A상이에요. A상의 전류는 우리가 계산하니까 얼마예요? 127.02하고요. 그렇죠? 127.02하고 플러스 요거랑 곱하니까 얼마야? 174.95하고요. 마이너스 J에 얘랑 계산하니까 131.22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총 계산해 봤더니 301.97에다 마이너스 J에 얼마 나왔어요? 그죠? 131.22가 나온 거예요. 그럼 크기 구해야 되겠죠? 루트 301.97의 제곱 131.22의 제곱했더니 이것이 얼마 나왔냐? 329.25가 나왔어요. A상의 전류계에 들어가는 것은 전류계 전류는 여기서 보세요. A상의 전류계 전류는 어쨌든 전체 전류 329.25의 CTB의 역수를 계산하는 거죠. 자, CTB의 역수를 계산했더니 5.49A예요. 아, 300대 5인데 5를 넘어갔다는 거죠. 이 지락전류까지 합해지니까. 자, 그래서 A상의 전류계에는 5.49A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 해도 되는 게 나왔죠. 3번, 4번은? 3번은 B상의 전류, 4번은 C상 전류인데 둘이 똑같은 전류잖아요. A상의 부하 전류랑 똑같잖아요. 사고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야? 아, 요거 그대로 올려서 쓰니까 218.69니까 그렇죠. 218.69를 곱하기 300대 5에서 구해보니 얘네들은 3.64A로 3번 답과 4번 답은 같은 전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상의 전류 구하는 거.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풀었어요. 왜? 4번 이상 나왔기 때문에 파이널에서도 미리 풀었고 관연도 문제 안 해도 4번 이상은 있었단 말이죠.
거기다가 마지막 모의고사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죠? 이 문제는 절대 틀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요. 며칠 전에도 질문이 왔던 문제인데, 그죠? 며칠 전에도 질문이 왔었어요. 배전용 변전소의 단선 결손도인데 주어진 조건에 의해 다음으로 답변을 했어요. 자, 이러한 단선 결손도입니다. 주변 학기부터 얼른 보라 그랬죠? 66,000대 6,600이고요. 델타 결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보죠. 주변 학기의 전격 전압은 1차는 66,000, 2차는 6.6, 용량은 3상 10MVA입니다. 주변 학기 1차 측에서 본 전원 측 등가 임피던스는 16%고요. 변압기 내부 임피던스는 자기 용량 7%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달로기하고요. 그 다음에 CT의 표준, 차단기까지 다 있습니다. 1번부터 보세요. 차단기 1번에 대한 전격 차단 용량과 전격 전류를 산정하래요. 자, 여기 보세요. 전격 차단 용량, 즉 뭐예요? 차단기의 전격 차단 용량을 계산하랍니다. 그런데 보니까 1번 여기에서는 계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계산해서 위에 퍼센트만 해야 되는데 아까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주변 학기 1차 측은 전원 측 등가 임피던스는 100MVA로 16%예요. 이거밖에는 없죠. 100MVA 기준으로 16%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차단기 용량 뭘로 구한 거예요? 단락 용량으로 계산한 거예요. 뭐를요? 전격 차단 용량을 단락 용량 계산해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밖에는 정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단락 용량은 퍼센트 임피던스 100에 전격 용량이니까 16분의 100에 100MVA를 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625MVA가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625구나 이러고 답을 쓰면 다 틀리는 거죠. 왜? 여기 있어요. 지금 앞에는 얼마나 그랬어요? 다시 한번 앞에는 66이에요. 지금 여기는 이 차단기의 선로에는 66짜리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 66짜리 들어오고 있으니 잘 보세요. 66짜리 들어오고 있으니 여기에서 보면 66짜리 공칭전압 66,000에 대해서 전격 차단 용량 얼마? 625니까 얼마짜리 쓰면 돼요? 1000MVA짜리를 쓰면 되겠다. 요게 이제 단락 용량. 다른 말로 문제에서 뭐 했어요? 전격 차단 용량이에요. 두 번째는요, 전격 전류를 산정하래요. 전격 전류 산정하라는데, 자, 주목해 보세요. 여기에 흐르는 전격 전류는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변압기 1차 전류네요. 두 번째, 전격 전류. 전격 전류는 얼마야? 3상이라 했으니까 루트 3 V분의 P 하시면 되죠. 용량 얼마야? 10MVA이고요. MVA. 루트 3 곱하기 66,000 하시면 되죠. 해서 전격 전류를 구했더니 얼마? 87.48A가 나온 거예요. 자, 87.48이니까 여기서 보니까 전격 전류에 대한 표가 있죠. 66,000이라고 그랬고요. 얘는 요거였어요. 지금 전격 차단 용량이 이만큼일 때 전격 전류는 얼마다? 얼마요? 표에서 찾으니까 600A가 답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학생이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교수님, 여기 하는데 전격 전류인데 66이 아니라 72.5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왜 아니에요? 이거를 72.5라고 하려면 여기가 전격 전류가 아니고 뭐예요? 전격의 차단 전류가 돼야 돼요. 지금 그거 구하라는 거 아니죠? 전격 전류 구하라는 거예요. 혹시 질문했던 사람이 여기서 듣고 있다면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선로 개폐기 두 번째. 2번에 대한 전격 전류를 하래요. 선로 개폐기. 자, 선로 개폐기 어디 있나 봅시다. 선로 개폐기는 2번. 요거죠? LS. 그죠? 여기 흐르는 전류는 뭐야? 다 똑같은 전류 아니에요? 전류는 루트 3V분의 P 하면 되니까 전격 전류 그죠? 루트 3 곱하기 66 합시다. 괜히 10 곱하기 10에 3승 하면 되겠죠? 그냥 했더니 87.48로 똑같이 나왔어요. 그럼 왜 구했냐? 여기 있죠? 선로 개폐기 달로기의 전격 전류는 그죠? 69kV급. 7.2는 아니잖아요. 66이니까. 그죠? 600하고 1200이에요. 그럼 얼마짜리 써야 돼? 이것도 600A예요. 그러니까 600A니까 다 이거라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서 찾은 거고요. 얘는 여기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표가 다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세 번째, 변류기 1차 전류를 구해라.
자, 변류기 3번입니다. 변류기 3번은요, 어디 있어요? 쫙 보니까 여기 있어요, CT가. 변압기 2차 측에 있네요. 변류기 3번의 1차 전류, 변압기 2차 측에 있는 전류는 얼마야? 루트 3 V분의 P 하면 되죠, 또? 루트 3 곱하기, 아주 노다지야. 6.6kV죠, 2차 측은 이제. 그 다음에 10MVA였어요. 자, 해서 계산했더니 그냥 계산하시면 안 되죠. CT 1차에 문제 잘 보세요. 전격 전류를 구하래. 아, CT 1차의 전격 전류는 어떻게? 계산한 거에다 1.25배에서 1.5배를 해줘야지만 CT 1차 전격 전류가 나오죠. 자, 그래서 1093.46에서요. 얼마냐면 1312.16이에요. 그러니까 CT를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600, 800, 1200, 1500이에요. 어느 정도 쓰면 돼요? 아, 1200 쓰면 되겠네. 1200대 5라고 하면 오답이에요. CT에 뭘 구하라 그랬어요? 1차 전격 전류만 산정해라 그랬어요. 자,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PT의 1차 전격 전류. 자, PT 4번이래요. PT가 어디 있나 봅시다. 4번 여기 있네요. 변압기 2차 측이 6600이죠. 6600 PTB 얼마요? 6600대 110이었죠. 요거는 다 정해진 거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맞출 건데 답을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것도 오답 처리된 거예요. 왜? PT의 1차 전격 전류. 아, 그냥 6600V라고 써야지. 또는 뭐 6.6kV라고 하는 건 되죠. 그렇지만 뭐는 안 돼요? 6600대 110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5번은요. 5번은 동그라미 5번에 표시된 거고 6번은 SG의 역할이에요. 자, 5번 한번 봅시다. 5번은 뭔가? 자, 5번은 뭐야? 아, PT인데 그라운드 돼 있어요. GPT. 명칭을 쓰라 그랬어요. GPT라고 쓰면 안 되죠.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라고 쓴다. 그렇죠? 그 다음에 SG는 뭐야? 선택성을 지니는 진압계전기예요. 2회선 이상 선로에서 항상 그죠? 다회선이라고 해도 되고요. 2회선 이상 선로에서 고장 회선을 선택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있다. 그죠? 그죠? 이게 됐죠? 그래서 2회선 이상,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뭐야? 다회선 이렇게 해도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죠. 이런 문제가 참 노다지고 문제도 어렵지 않고 그죠? 내용은 다 알아야 되고 주의사항도 많죠? 왜? PTB, CTB 구해서 틀린 사람도 많죠? 변류기 1차 전격 전류, 1차 전격 전압만 쓰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어려운 겁니다. 그죠? 자, 다섯 번째요. 지난번에 시험 나왔을 때, 처음 나왔을 때 다 틀렸죠? 조명의 배광, 배광이라고 하는 것은 디스트리뷰션 오브 라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빛의 뭐야? 분산이야. 빛을 어떻게 보내줄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천장에다 놓고 이렇게 등을 그냥 달아서 다 내려오게 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갓을 씌워서 천장을 막고 빛이 내려오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한 분류를 하라는 거예요. 배광에 대한 분류를 5가지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전기기사는 처음 나왔었는데, 한번 처음 나왔었는데, 공사기사는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뭐야? 항상 직접 조명, 여기는 간접 조명이에요. 내려오는 빛이 90에서 100%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하향 광속. 등을 위에다 켰는데 밑으로 내놓은 빛이 거의 90%에 100%가 된다. 그 다음에 간접 조명은 뭐야? 0에서 한 10%예요. 그런데 이 사이가 뭐가 있냐면 반직접이 있고요, 반간접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뭐야? 전반 조명이죠. 전반 조명. 전반 조명에서 많이 트는데 전반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조명이다. 전반 확산 조명 여러분들 뭐 강의실이나 이런 데 많이 쓰죠. 보통 몇 프로예요? 하향 광속 비율이 40에서 60%예요. 얘는 그럼 이렇게만, 왜 이 세 개만 하냐? 60에서 90이니까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60에서 한 90%까지 가겠구나. 여기는 얼마예요? 10% 40, 10에서 40%까지 가겠구나. 이런 거 정도는 요 노란색만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5가지 배광 방식에 대한 거, 그죠? 배광에 따른 분류 5가지 정도는 완벽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섯 번째입니다. 굉장히 많이 했던 문제죠. 인텔리전트 빌딩이고요. UPS를 우리말로 해라. 뭐예요?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AC를 DC로 바꾸는 걸 뭐라고 했어요? 제가 컨버터라고 불렀고, DC를 AC로 하는 건 인버터라고 불렀습니다. UPS가 동작되면 전력 공급을 위한 축전지가 필요한데 축전지 용량 공식을 쓰고 기호에 대한 의미도 써라 했어요. 축전지 용량 공식은 L분의 1의 KI고요. 단위는 암페어 아워입니다. 그럼 여기 들어간 기호가 뭐야? C, L, K, I 4개 있네요. C는 뭐야? 축전지 용량 쓰고요. 단위가 있으면 이렇게 기재를 하는 거예요. 얘는 보수율. 보수율을 다른 말로 뭐라 했어요? 경련, 용량, 저하율이에요. 그 다음에 K는 뭐야? 용량 환산, 시간 계수예요. 1시간이라 해서 뭐 1시간이라서 1 또는 뭐 60분 또는 3600초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얘에 맞는 숫자가 있어요. 0.11, 0.15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얘는 뭐야? 방전 전류예요. 그래서 여기서 단위가 들어갈 수 있는 건 얘하고 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두 가지는 단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확인하세요. 일곱 번째입니다. 요새 아주 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드렸는데 이런 모의고사지에 2023년도 정도는 거의 적중돼 있어요. 보시면. 그러니까 모의고사 반드시 풀어보라 해도 말 안 듣고죠. 자, V0는요. 영상분은 3분의 1의 A상, B상, C상이에요. 3분의 1이고요. 3분의 1이고 7.3의 각 12.5도 플러스 0.4의 각 마이너스 100도 플러스 4.4의 각 154도예요. 해서 계산기를 눌러보세요. 계산기를 눌러보면 값이 나옵니다. 계산기에 페이저 기능 가지고 하면 1.47에요. 45.1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몇 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180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왜? 탄젠트 각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야? 134.89까지 138.89 130 그죠? 4.89도도 마이너스 똑같다. 둘 똑같아요. 그 다음에 정상분의 경우에는요. 3분의 1의 VA, A의 VB, A제곱의 VC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이런 것들은 이제 미리 계산해 볼게요. 3분의 1이고요. A상이 7.3에 12.5도 플러스 B상은요. 0.4에 마이너스 100도고요. A가 곱해져 있다는 건 뭐야? 1의 각 120도가 곱해져 있다는 뜻이고 여기는 4.4에 154도 하고요. 곱하기 1의 각 240도가 곱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냐면 A 제곱이니까요. 3분의 1에 7.3 곱하기 12.5도 하고요. 얘랑 곱하면 크기는 0.4. 위상은 둘이 하니까 20도. 이게 계산이 편하죠? 미리 해놓고 하시면 돼요. 4.4에 플러스 120도는 240도는 마이너스 120도니까 34도에서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3.97의 각, 그죠? 20.54도가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역상분을 봅시다. 역상분. 역상분은요. 3분의 1의 VA, A제곱 VB, A의 VC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얘는 어떻게 돼? 240도. 다른 말로 하면 마이너스 120도. 얘는 어떻게 돼요? 120도예요. 그러면 그냥 계산 바로 하자고요. 3분의 1에 A는 얼마야? 7.3의 각 12.5도. B는 어떻게 돼요? 0.4의 각 마이너스 100도인데 240도로 계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140도. 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계산을 못 해가지고 맨날 질문하고 있는 거야 지금. 세 번째는 뭐야? VC 4.4에 154도인데 120도를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274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왔냐? 2.52의 각, 그죠? 마이너스 19.7도입니다. 플러스로 계산하면 100, 그죠? 70점, 그죠? 3도 하면 플러스로 표시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최종 각도는 탄젠트로 계산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각도할 때 세타는 어떻게 구했어요? 아크탄젠트 실수분의 허수를 이렇게 계산하죠. 실수분의 허수. 그렇기 때문에 180도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자, 맨날 그 똑같은 거 그죠? 질문하고 또 심지어는 바보가 있어. 뭐 학원에 갔더니 학원 선생님이 야, 이 책이 틀렸다. 책이 틀린 게 아니라 산수 실력이 부족하다는 걸 왜 몰라, 그죠? 8번째입니다. 다음에 명령어를 참고해서 PLC의 레더 차트를 그리래요. 이런 거 좋죠, 그죠? 이런 문제 굉장히 좋아요.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로드를 시작했어요. P050. 다시 로드예요. 다시 로드인데 그럼 얘만 남기고 여기서부터 로드 해가지고 쭉 다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는 그냥 붕 떨어지잖아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지. 아, 여기서 다시 로드가 됐구나. 뭐예요? P001. 그 다음 뭐야? 5화가 됐어요. 역시나. 점 찍어야 되겠죠? P010. 그 다음 뭐야? 엔드낫. 엔드로드. 여기서 엔드로드를 한 이유는 뭐예요? 얘들하고 얘하고 다시 엔드를 한 거예요. 요거를 잘 보세요. 그래야 이 내용이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엔드낫. 엔드는 어떻게 돼요? P003.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진짜 희한한 애들이 나옵니다. 뭐냐면 이렇게 해놓고요. 아, 다 했다 그러고 집에 가. 그러면 안 되죠.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다시 해봐. 로드 P000.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시작해서 얘가 5하고 얘네들하고 얘하고 다시 묶어야 되잖아. 아, 다시 로드를 하는구나. P001, 5와 P002, P010. 그러고 나서 얘들하고 얘를 묶어야 되니까 엔드로드. 이게 하나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엔드는 아시죠? 엔드낫 P003, 아웃 P010 이렇게 돼야 되겠죠? 얘가 왜 들어가는지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꾸로 해놓고도 보란 말이지. 이거 보고 이거 그리는 것도 중요한데 반대로 내가 이 그림이 나왔을 때 이렇게 쓸 수 있느냐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일 관연도 문제를 제가 볼 때는 전기기사 떨어졌는데 저보고 저는 전기기사 산업기사 떨어졌는데 열심히 했는데 59점인데 아닐걸요? 열심히 안 했을걸요? 답만 외웠을 거란 말이야. 답만 외우면 안 된다는 거지. 바꿔서도 해보면 되잖아요. 그럼 답을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9번째요. 상용전환과 예비전환 운전 시에 병렬 운전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수전용 차단기하고 발전용 차단기하고는 동시에 투입이 되면 안 되니까 기계적으로 뭐예요? 뭘 사용해? 기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인터록을 시킵니다. 인터록이라는 건 뭐예요? 얘하고 얘가 동시에 차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동시에 투입되면 안 돼요. 그래서 뭘 쓴다? 중간에다가 전환개폐기를 씁니다. 그렇죠? 꼭 기억하세요. 상용 이 문제는 진짜 많이 나왔죠. 여러분들 뭐 얘기할 게 없죠, 그죠? 자, 10번입니다. 단상변압기 200kV 두 대를 V결선 삼성 전원으로 사용할 경우에 공급 규정상에 공급 규정 이거 어렵죠? 공급 규정 우리가 배운 적이 없는데 그죠? 맞아요? 자, 공급 규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문제가 지금 계속 하나씩 한 번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할 때 어떻게 하냐면 델타나 Y 결선을 하는 경우 V 결선을 하는 경우가 달라요. 그렇죠? 그럼 얘들은 뭐예요? 결선된 단상 변압기의 용량의 합계예요. 예를 들어 200kV짜리 세대를 델타나 Y로 했다면 계약 전력은 얼마가 됩니까? 계약 전력, 변압기 용량으로 하는 이 계약 전력은 600kW가 되는 거죠. 근데 V 결선을 하면요. V 결선을 하면 결선된 똑같아요. 단상 변압기 용량의 합계에다가 얼마야? 86.6%. 요건 뭐야? V 결선의 이용률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 V결선이니까 어떻게 돼요? 아, 두 대의 용량이니까 계산식을요. 계산을 하는데 엉뚱하게 생각하면 안 돼. 200짜리 두 대를 다 계산한 거에 86.6%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46.4 kVA가 최대 전력이 되고 이거를 킬로와트로 환산해 버립니다. 보통은 변압기로 할 때는 1kVA를 1kW로 계산하거든요. 한전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그죠? 이걸 모르면 할 수도 없어요. 이거 뭐 보나마나 루트 3 곱하기 200 해가지고 그죠? 다 그죠? 얘기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거랑 똑같이 되죠. 잘 보세요. 공급 규정대로 하면 200짜리 두 대를 0.866을 했더니 346.4 kVA가 나왔는데 어떤 학생이 저한테 그러는 거야. 교수님 이렇게 안 하고요. V결선이니까 한 대 용량의 루트 3배, 200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이용률을 곱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용률. 이용률을 곱하니까요. 이용률을 곱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예요? 346.4가 나오죠. 이 이용률이라는 게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니까요. 결국 얘랑 없애버리면 루트 3배한 거하고 똑같아요. 하셔도 됩니다. 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냥 V결선으로 풀어도 맞는다. 틀리지는 않다 이거죠. 근데 원칙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동력부하 및 전열부하를 줬어요. 사실은 동력하고 전열은 역률이 다를 텐데 문제에서 역률을 안 줬다는 게 굉장히 해피한 거예요. 간선의 허용전류 최소값을 구해라 했어요. 역률을 안 줬다는 게 중요하죠. 설계전류는 얼마야? 설계전류? 전동기전류 다 더하니까 전동기전류. 아유, 좀 분리해서 할게요. 그냥 설명하는 거니까 전동기전류는 15, 17, 18이에요. 그렇죠? 얘네가 35니까 50이 됐겠네요. 전열기 전류도 50A예요. 자, 그러면 전체 회로의 설계 전류는 얼마냐? 전동기 전류 50하고 전열기 전류 50하니까 100A가 됐더라 이거죠. 그러면 간선의 허용 전류 값 구할 때 회로의 설계 전류, 과전류 차단기의 전격 전류, 케이블의 허용 전류예요. 요게 뭐야? 허용 전류인데 얘는 없다고 보면 요거나 같다고 보니까 얼마야? 아, 100A가 그대로 답이 됩니다. 자, 확인하세요. 이런 문제들은 그죠? 굉장히 잘 나옵니다, 요새. 12번이에요. 머레이 루프입니다. 뭐 얘는 그냥 맞으라고 준 거죠. 자, 우리가 여기가 그죠? 사고가 났다고 보고 하면 이 길이를 L이라고 하면 그죠? L이라고 했는데 이 길이가 얼마야? 지금 전장이 3.6km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X, 여기는 3.6 마이너스 X에서 우리가 계산을 한다고 하면 얘기 됐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좀 제발 이거 크로스 하지 마세요. 사고점은 X라고 보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 해서 둘이 더하고, 그렇죠? 둘이 더하고 어떤 거 쓴다고요? 옆에 있는 거 바로 써 그냥 곱하기 3.6 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몇 킬로? 두 번 곱해야죠. 얘하고 얘니까요. 그래서 요것만 조심하시고 얘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했더니 1.2km가 된 거예요. 아니 뭐 100 곱하기 x, 알았어. 100 곱하기 x 20 곱하기 그죠? 2l 마이너스 x 이거 해가지고 그리고 100x 플러스 20x가 그죠? 맞아요? 20 곱하기 2l에서 120x가 되고 x는 120분의 20 곱하기 2l.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이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초짜. 정말 내일 시험 보러 가는 거 아닌 사람들. 그죠? 다음 주에 시험 보거나 내일 시험 보러 가는 거 아닌 사람들. 이제 한 2달 남았는데요 하면 이렇게 가르쳐야 되지만 그게 아니야. 그럼 봐. 여기 봐. 주목. 자, 지금부터 딱 보세요. 사고점이 여기야. X는 어떻게 한다고요? 100하고 20 중에 옆에 있는 S 그리고 뭐야? 길이가 3.6이라니까 어쨌든 이렇게 와야 되니까 곱하기 2 하세요.
그럼 끝난다고. 그걸 굳이 그죠 맨날 그걸 뭐 이렇게 식을 세우고 있고 그죠. 딱 계산식만 적으시면 됩니다. 저는요 수업하는 방식이 똑같지 않습니다. 같은 문제에 대해서. 왜? 이게 예를 들어서 초심자가 해야 될 내용과 아니면 지금 시험에 당장 가야 될 사람이 하는 건 내용이 다르죠. 13번입니다. 보도체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 이제 보도체가 KC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도체로 쓸 수 있는 거. 이 보호는 뭐야? 감전에 대한 보호라 그랬죠? 꼭 기억하세요. 보도체 왜 쓰는지. 자, 첫 번째는 다심 케이블에 있는 도체를 우리가 보호도체에 쓸 수 있다. 두 번째는 뭐야? 충전 도체. 즉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체와 같은 트렁킹에 트렁크라 그랬어요. 트렁크는 뭐라 했어요? 전부 다 몰드 타입이라 했어요. 수납된 절연도체나 나도체의 경우에는 보호도체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였죠. 제가 고정돼 있는, 이 굉장히 중요하다 했죠. 고정돼 있어야 돼요. 이동용은 불가능하다 했어요. 고정된 절연도체나 나도체. 이거를 지금 여기서 이제 외워야 되겠네 하면 안 돼요. 내일 모레 시험 볼 사람들 이거 지금 다 외워져 있어야죠. 이미 이 정도는. 14번입니다. 어느 건물의 부하가 하루에 240kg로 5시간, 100kg로 8시간, 75로 나머지 시간, 58 나머지 시간이 몇 시간이야? 11시간이네. 11시간. 수전설비를 450 했을 때 부하의 평균이 0.8이면 문에 납해라. 이런 문제는 잘 나오죠. 수용률은 그죠? 최대 전력분의 평균 전력이에요. 그렇죠? 잘못 썼네. 제가 큰일 날 뻔했네. 밑에 걸 먼저 풀고 있네. 수용률이라고 하는 것은 설비 용량, 부하의 설비 용량에 대해서 최대 수용 전력이에요. 이거 너무 쉬우니까 빨리 풀으려고 하면 저처럼 실수한다고요. 예. 자, 그래서 저는 편집을 안 해요. 왜? 뭐 실수한 것도 그저 강의의 일부입니다. 예. 설비 용량은요, 수전 설비를 450으로 했는데 최대 전력이 240이네요. 지금 보니까 100하고 75 있으니까요. 그럼 얘가 킬로와트면 설비 용량도 킬로와트로 들어가야 돼. 설비가 450이니까 역률 0.8을 계산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랬더니 66.67%가 나왔다. 두 번째요. 1부하율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뭐예요? 최대 전력분의 평균 전력 곱하기 100인데 이 평균 전력은 뭐예요? 사용 전력량을 시간으로 나누겠지만 1부하율이니까 몇 시간? 24시간으로 나누면 된다 이거죠. 자, 최대 전력은 240이고요. 사용 전력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력량은 그죠? 뭐야? 전력 곱하기 뭐야? 시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40에 5시간, 100으로 8시간, 75로 11시간. 이거를 얼마로 나눠요? 24로 나눠서 곱하기 100 해라 이런 얘기죠. 자, 해서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온 거예요? 49.05%입니다. 이 문제도 상당히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그죠? 2023년 이후에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하나 있죠. 그래서 뭐 나중에 복원해드리면 보시면 되겠지만 15번입니다. 다음의 조건에서 케이블의 허용 전류 결정을 위한 회로의 설계 전류를 계산해라. 산업용 배선 차단기의 규격을 선정하라 했어요. 자, 회로의 설계 전류를 계산하는데 3상 200K분이니까 3상의 루트 3V분의 P에서 계산하시면 돼요. 잘 보세요. 지금부터 어떡하나. 380이고요. 용량은 200kVA였습니다. 뭐 이렇게 공식을 부차게 외우려고 들어요? 자, 제가 수용률이 주어져 있으면 수용률은 언제 적용한다고요? 변압기 용량, 그죠? 변압기 용량 구하기 위한 최대 전력, 그 다음 뭐야? 허용 전류, 이런 거 구할 때는 다 들어간다 그랬어요. 수용률이 몇 프로예요?
이 중에 80%만 하겠다. 그 다음에 전류가 고저파 때문에 1.2배 늘어나더라. 그 다음 뭐야? 불평형 때문에 또 전류가 늘어나더라. 1.1. 이걸 무슨 공식이라고 해요? 그냥 계산 생각해보면 다 곱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산했더니 320.89A가 됩니다. 요거 나올 때가 됐죠, 지금. 그죠? 320.89가 회로의 설계 전류입니다. 배선용 차단기의 전격은요. 잘 보세요. 우리 어떻게 했어요? 회로의 설계 전류, 과전류 차단기의 전격 전류, 케이블의 허용 전류예요. 지금 얘가 320.89가 나왔어요. 그러면 배선용 차단기는 그죠? 어디에 해야 되냐 그랬는데 케이블에 허용 전류가 있나요? 있네요. 450. 그러니까 320.89하고 450 사이예요. 얼마야? 400A짜리가 있네요. 자, 정답은 400A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을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읽어보면 그죠? 적용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거죠. 그렇죠? 16번입니다. 다음에 논리식을 간단히 하고 유접점 회로로 그리시오. 근데 깜짝 놀랐던 문제죠. 왜? Z는 A, B, C에 A예요. 뭐야? A, B, A, C. 요거는 A일 거고. 그렇죠? 하나만 쓰면 되니까. 여러 번 나와봐야 한 번 쓰죠? 자, 그러면 A로 묶고 1 플러스 B 플러스 C. 이거 전부 1이고. A네요. 답이. 뭐 A면 뭐예요? 이거 뭐 너무했는데? 점만 잘 찍자 이런 거죠. 당시에 이게 이제 한 문제였어요. 좀 너무했는데 이거는 좀 그런데?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걸 보자고요. 과연 얘는 어떤가? 얘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죠? 볼게요. 우리가 공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뭔가를 같이 묶어서 써가지고 그죠? 빼낼 만한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 보면 Z가 A by C, BC, AB, B의 바의 C예요. 이거 안 되겠다. 일단 A 바의 C는 못 건드릴 것 같고, 그죠? C로 묶으면 요거 해결이 되겠다. C에 B 플러스 B의 바 A, B예요. 그랬더니 A 바의 C하고 C, A, B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A, B는 4배로 두고요. 요거 두 개는 C로 묶으면 되잖아요. C로 묶었더니 뭐야? 1 플러스 A의 바. 요건 1이니까 결론은 뭐야? AB 플러스 C가 됐다 이거죠. 얘는 A, B, C. 이게 답내서 또 소중한 애들 다 틀리게 만들어 버렸죠? 왜? 내가 분명히 점 찍으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간단히 수정하라 그러면요, 이렇게 전개식이 있어야 됩니다. 계산이라고 돼 있으면. 계산이라고 돼 있는데 전개식이 없으면 오답 처리할 수 있고요. 만약에 전개식을 쓰는 난이 없으면 그냥 하셔도 되겠죠. 자, 그런 거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죠,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